대표값. 자료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고, 그러한 대표값에는 무엇들이 있냐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도 지적받으면 다음에는 혼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다. 자,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란 무엇을 평균이라고 하느냐? 전체의 값을, 전체 총 합값, 별량이란 자료 값들을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해요. 그런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아까 보면 예로 들었던 12명의 키, 그 각각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해요. 정해져 있는 딱 하나의 값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 값이 다 변하죠. 그죠? 그럼 그 값들을 다 더한 것, 그것을 무엇으로? 그 개수, 12개라는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쓰는 평균이 뭐예요? 학교 성적 평균이죠? 그죠? 각각의 과목에 나온 점수를 다 더해서 과목의 수로 나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다르겠지만, 자, 같은 의미의 평균입니다. 자, 그럼 도수분포표는 뭐냐면, 개수가 너무 많아, 대상이 수십 개야. 그럼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계산하기는 너무 버겁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값을 일일이 다 집어넣으면 그 평균 딱 치면 그냥 나와요. 다 더해라? 나누기 얼마 해라. 그러면 그냥 나온다고.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지 않을 때는 표로 만들어요. 표로. 지금도 표로 만들어서 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간을 정해요. 10점부터 20점, 20점에서 30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개인가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회사에서 어떤 그 발표 같은 걸 할 때 이런 막대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혹은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하나의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정해줘서 그 범위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얼만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이 도수 분포표예요. 이 도수란 뭐냐면 별량의 수예요. 별량의 수. 하나하나의 값들의 수가 도수예요. 개수는. 그것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나타내주는 표인 거예요. 그럴 때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봐봐요. 이 도수, 이 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만약 10에서 20 사이가 10명이라고 쳐. 그러면 이 10명은 10에서 20 사이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10명의 10개의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9개는 다 11이고, 하나만 15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표를 가지고, 도수분포 표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값을 임의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이라고 해요. 좋아요? 이렇게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이렇게 구간을 쪼개 요때 이 쪼개진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해요. 계급. 이렇게 계급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계급의 각 계급의 중앙값, 가운데값. 40에서 50 사이에 40 이상, 50 미만
여기에 가운데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계급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양쪽 끝값, 양 끝값 40과 50을 더해요.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90이 돼서 45가 돼요. 가운데 있는 값이죠. 40과 50의 가운데 값, 45. 30과 40 사이는요? 35. 20과 30은 사이는 25. 10과 20 사이는 15. 0과 10 사이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쪽 값들을 보면 0, 10, 20, 30, 40에서 얼마씩 커져요? 0, 10, 20, 30, 40에서 10씩 커지죠. 여기 10, 20, 30, 40, 50도 10씩 커지죠. 계급값도 얼마씩 커져요? 10씩 커져요. 5, 15, 25, 35, 40, 55. 그죠? 똑같은 값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계급값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10명이야. 10 이상, 20 미만의 10명이야. 그 10명의 값, 일일이 값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계급값을 그 10개가 다 계급값을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15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5를 해야 그 10명의 도수값이 그 별량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계급값에다 도수를 곱해서 나온 값들을 다 더하는 거야. 봐봐요. 여기에서 0에서 10 사이가 0명, 10에서 20 사이가 10명, 20에서 30 사이가 20명, 30에서 40 사이가 15명, 40에서 50 사이가 0이라고 쳐. 그러면 이 10명의 일일이 각각의 개개인의 값은 모르지만 그 값을 뭘로? 15로 다 준 거야. 임의적으로. 계급값을 가지고 10명한테 준 거야. 네가 만약 17이라도 너는 15야. 네가 11이라도 너는 15야. 이렇게 다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면 15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10명에 대한 별량의 값. 각각을 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다 버리고 먹어야 되는 거야. 다 15로 그냥 받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5 곱하기 20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5 곱하기 15를 해서 다 뭐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별량의 총합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별량의 총합. 각각의 값을 다 알 때 별량의 총합은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것이고, 개개의 값을, 일일이 하나하나의 값은 다 모르지만, 계급값을 알 때는 그 계급값을 각각의 값으로 보고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다 더하고 나서 도수의 총합으로 어차피 나눠준다는 겁니다. 중앙값이란 자료를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이것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홀수계야, 자료가 홀수계야, 그러면 가운데 띡 있고 양쪽에 하면 짝수계만 딱 떨어지죠. 가운데가 딱 하나만 나와. 근데 자료가 짝수야. 그러면 양쪽으로 딱 나눠지고 중간에 없는데? 그래서 중앙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양쪽 두 개.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더해서 2로 나눈 이거의 평균. 오케이? 이걸 평균을 가지고 중앙값을 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자료가 15개야. 15개야. 그러면 하나를 빼. 그럼 14개죠. 그죠? 이걸 2로 나눠. 그럼 뭐가 돼요? 7개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있고 몇 번째 게 되겠어요? 8번째 거 되죠? 그죠? 작은 수부터 따져보면 8번째 것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16개야. 자료가 16개야. 그럼 뭐가 돼요? 2로 나누면 이쪽에 8개, 이쪽에 8개 있죠? 그죠? 가운데에서 제일 가운데 작고 좀 큰 거. 오케이? 좀 작고 좀 큰 거. 가운데에 있는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봅니다. 최빈값은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에요.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자를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도수분포표에서는요, 도수분포표에서는 하나의 값을 아니라 무슨 값을 가지고 간다고요? 계급값을 가지고 간다고요. 오케이? 계급값을 가지고 가니까 그 계급값이 가장 많이 나타나야 최빈값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려면 가장 많이 나타나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도수가 커야 돼요. 계급값이 아까 15 있었고 25 있었고 35 있었고 한데 얘는 10, 얘는 20, 얘는 15예요. 15라는 계급값이 10번 나타나는 것이고 25라는 계급값이 20번 나타나는 것이고 35라는 계급값이 15번 나타날 거야. 그럼 최빈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몇 번일까? 25가 되겠죠. 왜? 25는 20번이나 나오거든. 그죠? 15는 10번밖에 안 나와. 35는 15번밖에 안 나와. 근데 25는 20번이나 나와. 그죠? 그러니까 도수분포표에서 최빈값이 되려면 도수가 가장 큰 쪽의 뭐가? 계급값이어야 된다. 일단 도수가 가장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장 많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의 값은 뭐야? 계급값이라고. 왜? 도수분포표니까. 도수분포표에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값이 없다고. 계급값만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은 뭐라고요? 없다라고. 4, 5, 6, 7, 8, 9라는 게 있는데 4도 2번 나오고 5도 2번 나오고 6도 2번 나와 7도 2번 나와 8도 2번 나와 9도 2번 나와. 그럼 최빈값은 없는 거라고요. 알겠죠? 만약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요. 만약 4, 5, 6,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1, 2, 2, 2였어. 그럼 최빈값은 뭐예요? 네, 5, 6, 7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자료의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은 없는 거지만 하나라도 다르죠. 그죠? 그러면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1이라는 도수가 다르잖아. 그죠? 5는 2, 6도 2, 7도 2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5, 6, 7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부를 할 때 예습과 복습 중에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집에서 꼭 한번 또 보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중학값 구하기. 다음 자료 1은 어느 반 학생 8명의 음악 실기 평가 점수이고 자료 2는 어느 상자 안에 있는 사과 7개의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중앙값을 구하여라.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옆에 있죠? 키포인트. 오른쪽에 보면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라고 했어요.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가장 작은 게 얼마예요? 네, 가장 작은 게 20이네요. 그 다음에 얼마죠? 26.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잠깐만 헷갈리니까 20 지우고 26 지우고 28 지우고 32 지우고 그 다음에 40 있네. 40. 그 다음에 46 있고요. 그 다음에 49 있고 그 다음에 50 있네요. 그죠? 5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작은 쪽, 큰 쪽 하나씩 지워나가 볼까요? 작은 쪽 하나, 큰 쪽 하나, 작은 쪽 하나, 큰 쪽 하나, 작은 쪽 하나, 큰 쪽 하나. 어허.
가운데 쪽에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이렇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즉,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32와 40을 더하니까 72. 2로 나누면 36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값이 36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해봅니다. 두 번째 거 보면 가장 작은 값이 180이네요. 180. 그 다음이 200. 그 다음이 260. 그 다음이 310. 그 다음이 340. 그 다음이 350. 그 다음이 400이 되겠네요.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일 작은 쪽, 큰 쪽 하나씩 지워져 나갑니다. 180, 400, 200, 350, 260, 340. 그랬더니 얼마가 남느냐? 가운데 310이 남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중앙값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른 거, 요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 뭐냐, 요거, 확인 문제 2번에 줄기 잎 그림 알죠? 여기 봐봐요. 요거 알죠? 줄기 잎 그림 뭔지. 자, 줄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줄기가 의미하는 게, 요게 10의 자리예요. 잎, 얘가 의미하는 게 1의 자리예요. 따라서, 여기서 첫째 맨 위에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냐면, 27, 29, 2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값을 잘 따져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최빈값 구하기입니다. 최빈값 구하기. 다음 자료는 민호의 10회에 걸친 팔굽혀펴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팔굽혀펴기 횟수의 최빈 값을 구하여라. 가장 많이 나타난 값.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11이 있네요. 11 몇 번 나타났죠? 3번이 있네요. 6은 1번이네요. 8은 4번이네요. 7은 1번, 10은 1번. 따라서 최빈 값은 얼마다? 8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최빈값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두 번째, 3번. 다음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여라. 봅시다. 10은 몇 번이죠? 1번. 9는 3번 있네요. 18은 1번. 7은 1번. 12는 3번이에요. 따라서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9와 12.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알겠죠? 이렇게. 만약 모든 10도 3번이었고 18도 3번이었고 7도 3번이었고 9도 3번이고 12도 3번이야. 각 숫자가 다 3번씩 나왔어. 그럼 최빈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르지. 횟수가. 그러니까 최빈값이 있는 거야. 만약 다 같다 횟수가. 그러면 없다고요. 알겠죠? 자, 밑에 거 두 번째 문제 보면 108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120은 2번 나와요. 150은 2번 나와요. 130은 2번 나와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최빈값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기입니다. 도수분포표에서 자, 평균은 여기 키포인트 봅니다. 오른쪽으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도수를 해서 그것의 총합을 한다. 오케이? 그것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요. 근데 얘는 뭐 도수분포표는 아니죠? 근데 통화 시간이 10분인 게 한 명이야. 그럼 총 통화 시간이 얼마야? 10분. 30분인 사람이 4명이야. 그럼 몇 분이야? 120분. 50분 통화한 애가 5명이니까 250. 70분이 7명이니까 490. 90분이 2명이니까 180.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총합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130.
280, 770, 950 되겠네요. 자, 총 합이 950이야. 걔를 무엇으로? 학생 수 총 19명으로 나눠야 학생들이 통화 분의 시간에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950 보면 19로 나누면 5가 되겠네요. 5, 9, 45에 5, 9, 15. 그래서 평균은 얼마다? 평균은 50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값은 얼마일까요? 잘 봐요. 한 명, 봐봐. 헤이, 같이 합시다.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해주세요. 한 명, 90분에서 한 명 나가죠. 90분에 2명 있을 때 한 명 없어져. 그 다음에 30분에 4명 있을 거 아니야. 그치? 90분 한 명, 30분에 한 명 없어져. 70분에 7명 있을 거야. 그 중에 여기서 3명 없어지고 3명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50분에 몇 명 있어요? 5명 있겠죠. 그죠? 70분에 4명 남아있는 거, 50분에 4명이랑 없어져. 그죠? 작은 쪽 숫자하고 큰 쪽 숫자하고 차례로 없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만 남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50분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중앙값은 50분이 되는 거. 중앙값 90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평균 잘못 계산했냐? 이게 280분이 아니라 380분이구나. 아이, 나이다. 여기가 그럼 870, 여기가 1050이 되겠네. 아이, 나이다. 1050이니까, 여기가 100이 되겠네. 그러면 100이 되면, 5, 95, 50, 2, 38, 이렇게 55.2 얼마가 나오겠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는데. 더하기를 잘못해서. 최빈값은 얼마일까요? 최빈값. 그죠? 도수가 가장 높은 게 가장 많이, 7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거를 봐봐. 이렇게 쓰면 뭐. 숫자를 쭉, 그냥 10, 30, 30, 30, 50, 50, 50, 50,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쓸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가 얼마다? 70이다. 오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도수가 가장 높은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오케이? 따라서 최빈값은 얼마다? 70이다. 그래서 최빈값이 가장 크고 평균이 그 다음이고 중앙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예요. 이제 주어진 별량이 다 있고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고 별량이 모르는 것이 있어. 그런데 중앙값을 주고 나서 모르는 별량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거꾸로인 거죠. 처음에는 별량을 일일이 주고 나서 중앙값 구해라는 거였는데 이번엔 뭐예요? 중앙값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별량 중에서 모르는 게 뭘지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6개의 별량이 있대요. 이 별량에 대하여 중앙값은 63이고 5개의 별량이 이렇게 될 때 나머지 별량, 하나의 나머지 별량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별량을 뭐라고 할까요? 나머지 별량을 X라고 합시다. 오케이? 모르니까. 자, 중앙값이 63이 돼요. 6개니까 6개면 중앙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면 3개, 3개 이쪽이잖아요. 중앙값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으니까 뭐예요? 중앙값에 가까운 쪽으로 2개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보면 46, 52,
59, 71, 78이 있는데 x가 어디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얼마라는 얘기냐면 63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해서 두 값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아니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63인 거니까 둘이 더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3 곱하기 2를 해서 126이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63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값은 뭐다? 126, 63에다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2로 나누기 전의 값인 거니까 2로 곱해서 126이 돼야 된다. 126이 되려면 지금 작은 쪽에서 세 번째 걸 보면 59란 말이에요. 그죠? x가 맨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52와 59가 돼요. 그럼 둘이 더해서 126이 돼요? 안 돼요. 따라서 x는 가장 작은 쪽은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 x가 가장 큰 쪽에 존재한다면 가운데 있는 건 59와 71이 되죠. 그런데 돼요? 더해서 126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x가 만약 46과 52 사이에 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52와 59가 더해서 126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되니까 x가 만약 52보다 크고 59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46, 52, x, 59, 71, 78 이렇게 되겠죠. 즉 x와 59가 뭐가 될 때? 중앙값을 계산하는 두 수두가 될 때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럴 때 x 더하기 59가 얼마가 돼야 돼요? 126이 돼야 되죠. 그러면 x는 얼마다? 126에서 59를 빼니까 67이 되겠네요. 그죠? 67이 되니까 x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59가 되고 여기가 67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x의 값이 얼마일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부분 전까지 12쪽까지 앞에서부터 12쪽까지 확인 문제 6개가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다시 보고 나서 확인 문제 6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